세상에는 가끔 말도 안 되는 선택이 기적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들 쓸데없는 짓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남들이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언어를 붙잡았죠. 처음엔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그녀의 삶은 물론 가족 전체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반대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꿈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아이잔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서 아이잔은 평범한 20세 소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아버지와 오빠가 트럭을 몰고 일터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이잔 역시 언젠가는 이 마을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그 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어느 날, 친구 아이굴이 새로 산 휴대폰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알록달록한 의상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완벽한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었고,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매력적인 멜로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잔의 눈은 그 순간 화면에서 떨어질 수 없었죠. 이게 뭐야? 아이잔이 물었습니다. K-팝이라고 해.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라던데? 아이굴이 대답했어요. 아이잔은 그 낯선 언어의 소리에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러시아어도 카자흐어도 아닌 그 언어는 마치 음악 자체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뮤직비디오가 끝나자 아이잔은 다시 틀어달라고 부탁했고 또다시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그 멜로디와 가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날 밤 아이잔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나도 따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 호기심은 아이잔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씨앗이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아이잔은 인터넷 카페를 전전하며 K-팝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낯선 한국어 가사를 따라하며 중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잔이 한국어에 빠져든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아이잔의 방에서 한국어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이잔아, 너 뭐 하는 거니? 어머니가 문을 열며 물었어요. 아, 그냥 노래 따라 부르는 거예요. 아이잔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소식을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딸아,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차라리 러시아어나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 게 나을 것 아니냐? 하지만 아이잔의 마음은 이미 한국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새벽 5시, 아이잔은 몰래 일어나 휴대폰으로 한국어 발음을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K-팝 가사를 따라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그 언어의 구조와 문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곱지 않았어요. 아이잔이 이상한 언어를 배운다더라. 그런 걸로 뭘 할 수 있겠어? 같은 말들이 아이잔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조차도 시간 낭비야. 그냥 포기해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이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대가 그녀의 투지를 더욱 불러일으켰어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인터넷에서 무료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며 기초부터 차근차근 익혀나갔습니다. 때로는 발음이 어려워서 혼자 방에서 몇 시간씩 연습하기도 했죠. 가족들의 시선이 따갑고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아이잔에게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아이잔이 대학에 입학한 것은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알마티 시내의 대학교 동양학과에 입학하면서 드디어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죠. 대학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아이잔은 저녁마다 한국어 학원에도 다녔습니다. 딸아, 대학 등록금도 부담인데 학원비까지 내야 하냐?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벌게요. 꼭 필요한 공부라고요. 아이잔이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잔은 낮에는 대학 수업을, 저녁에는 한국어 학원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쁜 생활을 시작했어요.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한국어 실력이 늘어갈수록 성취감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어 학원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아이잔 학생,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관광청에서 한국 관광객 통역 아르바이트생을 찾는데 지원해보는 게 어때요? 아이잔은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했고 놀랍게도 합격했습니다. 첫 통역 일을 마치고 받은 급료를 확인하는 순간 아이잔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하루 일한 돈이 평소 한 달 아르바이트비의 15배였거든요. 그날 저녁 아이잔이 집에 돌아와 첫 월급을 부모님께 보여드렸을 때의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없이 지폐를 들여다보더니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하루 번 돈이냐? 아버지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한국 관광객들 통역해드렸어요. 아이잔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그때부터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어머니의 말에서 처음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이잔은 마침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꿈꿔왔던 한국 땅을 직접 밟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고 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감정을 드러냈어요. 조심히 다녀와라. 그리고 많이 배워와. 아버지가 아이잔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아이잔의 감격은 시작되었어요.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려올 때마다 내가 정말로 한국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풍경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서울역에 내린 아이잔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한국어로 된 간판들, 그리고 K-팝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그 지하철 입구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첫 숙소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아이잔은 몰래 눈물을 닦았어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을 들으며 내가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고 생각했죠. 편의점에 들어가 간단한 생필품을 사는 것조차 감동적이었어요. 점원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아이잔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정말로 한국에 와 있어요. 여기 사람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지하철도 타고 편의점에서 물건도 사고. 정말 꿈만 같아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부모님의 표정에서 자부심과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아이잔은 부모님께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일상을 설명해 드렸지만 말로만 들어서는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빠, 제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여기 의료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아이잔이 휴대폰 카메라를 돌리며 말했어요. 병원의 깨끗하고 체계적인 시설, 친절한 의료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첨단 의료 장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화면 너머 어머니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어요. 저기가 정말 병원이냐? 우리 동네 병원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철역으로 가서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을 보여드렸어요. 정확한 시간표, 깨끗한 지하철 내부, 그리고 질서정연한 승하차 모습까지.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로 일하시면서 항상 교통체증과 도로 상태를 걱정하셨던 터라 이런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셨던 것 같았어요. 길도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고 사람들도 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여기서 운전하면 정말 편하겠다.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는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과 다양한 상품들을 보여드렸죠. 어머니는 특히 신선한 음식들과 합리적인 가격에 놀라셨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이런 걸 살 수 있다고? 그리고 가격도 우리보다 훨씬 합리적이네. 어머니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상통화가 끝난 후 부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이잖아,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그런 나라에서 살면 정말 좋겠구나. 의료비 걱정도 덜하고 생활하기도 편하고.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아이자는 부모님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이 한국을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실제로 살고 싶은 곳으로 여기기 시작하신 거죠. 아이잔의 영상을 통해 한국의 모습을 본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오빠였습니다. 평소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물류와 운송에 관심이 많았던 오빠는
한국의 발달된 물류 시스템을 보고는 완전히 매혹되었어요. 아이잖아, 저기 트럭들 봐. 크기도 다양하고 도로도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어. 그리고 물류센터는 어떻게 저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거야? 오빠가 영상통화 중에 계속 질문했습니다. 아이자는 오빠를 위해 특별히 물류센터 근처로 가서 트럭들이 오가는 모습을 촬영해 보여드렸어요. 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본 오빠의 표정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오빠, 여기서 물류 일을 배우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이잔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며칠 후 오빠가 진지한 표정으로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이잔이 보여준 것들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한국에서 배우면 완전히 다른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딸 하나도 걱정인데 아들까지 한국에 간다니. 아들아, 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버지도 평생 트럭 운전하시면서 고생만 하셨잖아요. 한국에서는 트럭 운전사들도 훨씬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아이잔이 그랬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만 했던 부모님도 점점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아이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단순히 자신 혼자의 꿈이었던 한국 생활이 이제 가족 모두의 꿈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은 한국 이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국 이민을 꿈꾸기 시작한 지 몇 달 후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빠의 취업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것이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아이잖아, 미안하다. 오빠가 준비가 부족했나 봐. 오빠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래된 관절염이 악화되어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거든요. 현지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의료비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 한국에 있다면 아이잔이 영상통화 중에 어머니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이잔이 한국에서 일하던 회사 동료가 뜻밖의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아이잔 씨, 의료관광 비자라는 게 있는 거 알아요?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비자인데 가족들도 같이 올 수 있대요. 아이잔은 즉시 인터넷으로 의료관광 비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조건을 확인해보니 어머니의 상황이 딱 맞았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로 치료받을 수 있고 가족들도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엄마, 한국에 와서 치료받으시는 게 어때요? 여기 의료시설이 훨씬 좋고 비용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부담이 줄어들어요. 아이잔이 흥분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망설이셨어요. 낯선 나라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딸아, 정말 괜찮을까? 언어도 잘 모르는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통역도 하고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아이잔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의료관광 비자를 신청하기로 결정했고 다행히 승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거죠. 어머니의 무릎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과 세심한 의료진 덕분에 회복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어요.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으며 어머니는 정말 여기 와서 치료받기 잘했다고 계속 말하셨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물류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성실한 성격과 트럭 운전 경험 덕분에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아이잖아, 여기서 일하니까 정말 다르구나. 체계적이고 안전하고 사람들도 서로 존중해주고. 오빠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하셨지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시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면서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셨어요. 특히 동네 아저씨들과 바둑을 두며 친분을 쌓아가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잔도 한국 생활이 안정되면서 정규직 취업에 성공했어요. 한국어와 러시아어, 카자흐어를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IT 회사의 해외 담당자로 일하게 되었죠.
K-팝을 따라 부르며 시작된 한국어가 이제는 전문적인 업무 도구가 된 것이었어요. 1년이 지난 후 가족들은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아이잖아, 네가 그때 K-팝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어머니가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반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딸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였구나. 아버지도 덧붙이셨어요. 아이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시골 마을에서 휴대폰으로 K-팝을 처음 봤던 그 순간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제 이곳이 진짜 가족의 집이 되었고 모두가 각자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네.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셨고 온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